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죠? 주말에 좀 공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아쉽게도. 어제는 좀 낫죠? 그래요. 뭐 마스크 쓰는 것도 일상이 되고, 집값 올라가는 것도 일상이 되고, 전세금 폭등하는 것도 일상이 되고, 이 일상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리동훈님, 얼마 전에 집 사고 잠이 안 와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27사는 없어졌어요. 그래요. 군대의 악몽을 이제 잊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요새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새 초반부가 아니잖아요.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이렇게 뒤늦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질문의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초보자분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 그거에 대한 답을 또 드리는, 불인이 특집,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얘기 해드릴 거고요. 가볍게 하고 마칠 거예요. 부동산 이제 원초적 문답. 우리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부동산 원초적 문답. 초보자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원초적 문답입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에요.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상담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일단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에게 좀 까칠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에게 소프트한 설명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여기 상담 받으러 왔다라면은 뭔가 결심을 하고 왔는데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이고, 이게 왜 초보자의 질문이냐면은 떨어질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초보자다,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다만 이 질문이 초보자인 이유는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떨어지면은 나는 잠 못 잔다, 이런 소리거든요. 아주 안 좋은 마인드죠. 아주 안 좋은 마인드. 지난 시간에도 마인드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종종 마인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혼란기일수록 이 마인드가 다져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 휘둘리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을 살 때 저의 경우에는 물론 이 투자의 시기와 투자 지역과 상품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매수하겠다고 결심하기 위한 분석이나 마인드의 접근이 다를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오르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매수할 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을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진짜 안 오르고 이 시세로 멈출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르면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진짜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만 매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마인드인데, 제가 살 때 저 이런 생각합니다. 내 거니까 뭐 다른 사람의 조언 드리는 것보다 제가 마음이 더 편하겠죠. 사실 내가 내 거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재테크에 훈수 두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도 제 거에 살 때는 손해볼 수 있다. 그게 어떤 일종의 재테크든 사업이든 간에 손해볼 수 있다. 그런 생각 항상 합니다. 다만 부정적으로 단점을 찾고 단점을 찾아도 좋아 보인다면 그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매수해서 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오를 만한 동력만 찾거나 현장 조사하고 오셨는데 그 단점을 여쭤보면은 장점만 조사해야지 단점 조사 안 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되 그래도 좋아 보인다면 저는 그 정도면은 떨어질 걸 각오하고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언젠간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 떨어지는 게 일시적인 최근에 뭐 오르고 조정받고가 아니라 그냥 대세가 꺾이는 하락장이 당연히 오겠죠. 때가 되면 오겠죠. 근데 오른 후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락장이 와도 지금보다 비쌀 것 같아요. 먼 훗날 하락장이 왜 안 오겠어요? 먼 훗날 오죠. 폭락론자분들이 틀리는 것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하락의 근거, 원인,
이런 거에서 틀리는 그런 초보자보다도 그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의 무게감의 저유지를 잘못 재서 하락의 타이밍을 잘못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천년 만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그분이 시장론자라면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상승과 매도의 타이밍을 시기에 따라 달리줄 수 있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 달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분께서 썼던 그 댓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데 댓글에 뭐라고 올라왔더라 그때? 주구장창 상승만 외치고 있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또 그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구장창 상승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방송도에 보면은 주구장창 상승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직원들에게 가끔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직원에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부동산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데 뭐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이게 확률이 5대5인 것 같니?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뭐 답변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오르든가 떨어지든가는 5대5의 확률이 아닙니다. 5대5의 확률이 아니에요. 거의 뭐 9대1? 9대1 정도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5대5가 아니에요. 오른다 떨어진다 반반의 확률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계속 맞추다가 한 번 틀리면은 그 사람은 매장당하고 떨어진다라고 9번 틀리고 한 번 맞추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맞추는 확률이 누구는 90%고 누구는 10%인데 올라간다라고 9번 맞추고 한 번 틀리면 바보가 되고 떨어진다라고 9번 틀리고 한 번 맞추면 대영웅이 됩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스탠스 잘 쓰신 거죠. 왜냐면 언젠가는 한번 빠지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폭락론자분들은 언젠가 대스타가 되실 겁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오겠죠. 그게 언제 오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그때 떨어져 봤자 지금보다 비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이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정과 대세 하락은 다릅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눌림목이고 대세 상승장에서도 마냥 조정 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대한민국 1등 주식을 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네? 한 분기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평생 동안?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올라가면서 빠지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저 떨어질까봐 라는 저 개념에 있어서도 본다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저는 매수에 대한 기한을 뭐 살 수 있는 분들, 여력이 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이지만은 뭐 청약하실 분들은 가점이 나오신 분들은 청약하시면 돼요. 가점이 안 나오시면서 답도 없고 약간의 현금이 있는 분들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럼 도대체 언제 사는 게 좋을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내년도 구정 전에는 사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분들께서 보시는 금액대의 부동산이 뭐 2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 고가 부동산이라면은 그런 부동산들은 지금 현재 나오는 급매물 그거를 그냥 12월 안에 잡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급매로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고가주택에서 장특공제 때문에 파는 매물이 많거든요. 이 중저가 주택에서 장특공제 때문에 집어 던지는 올해 말까지 꼭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대별로 고가주택을 사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 구정까지 보지 마시고 올 말에 보는 게 좀 맞다 생각하고 올 말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급매물들이 고가주택 얘기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로 저는 사라진다 보거든요. 많은 양의 물량이. 그렇게 되고 이 중저가 주택 보시는 분들은 내년 구정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년 구정까지 시한을 둔다라면 초보자분들이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구정 직전에 계약을 치면 되겠구나. 여러분 주식 하십니까?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에 내가 뭘 샀어요. 샀는데 내년 1월, 2월에 내가 지금 산 것보다 한 몇 천만 원 또는 뭐 좀 금액대가 나가는 부동산들은 뭐 1억
이렇게 나보다 더 저렴한 실거래가가 찍힐 수 있죠. 찍힐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을 사실 그릇이 안 된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릇이 안 돼요. 떨어지는 것 자체를 걱정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 정도 비는 맞고 가야 돼. 그 정도 비는 맞고 가야 돼요. 이것은 제가 내 돈이 아니니까 시청하는 여러분들 여기 상담 오시는 그분의 돈이니까 쉽게 얘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비 맞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 비 좀 맞아도 돼. 안 죽어요. 근데 뭐 감기 걸릴까봐 비를 못 맞게 하고 그러니까 맨날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비 좀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비를 맞아봐야 알고요. 조금 떨어져 봤자 큰일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고 나서 좀 일시적으로 조정이 와서 나보다 싼 게 팔렸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하더라.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건데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그거네. 나 비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비 좀 맞아도 됩니다. 그 작은 비 피하려다가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일시적인 단기 조정이든 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먼 훗날 꺾기 대세 하락이든 간에 저는 지금보다 비쌀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 올랐다가 빠질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오르면 이제 내년도부터의 상승은 이제 4차 상승인데 이 4차 상승은 전세가가 동반된 상승이 나올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을 쓴들 더 부작용만 키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큽니다. 자꾸 실패하라 그렇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사자마자 오르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언제 찾아오시면 되냐면은 모든 게 다 망한다. 뉴스를 신문을 딱 펼쳤는데 헤드라인 10개 중에 단 한 개도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없다. 다 망한다. 어디 망했다. 어디 죽는다. 나 죽는다. 한다. 이런 뉴스가 도배될 때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때 찾아오세요. 그때. 그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매물을 추천드려요. 그분에게 맞는 그 아파트 단지를 알려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병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여임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실내에서 촬영하다가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도서 우리가 1차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조만간 2차, 3차 2천만 원 단위로 계속 후원을 할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 아픈 어린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이 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행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2층 본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사랑의 열매 측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네. 이 도서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 내가 사줄 테니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고 많은 서로 응원하면서 좋은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사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 가족분들이 크게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부자병법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함께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책을 한번 직접 판매해 보겠다라고 용기 내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누나가 되었어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구입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부자병법 라이브 방송 잊지 마시고 월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